네, 방금 대표께서도 신천지 특검에 포함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모두 아시다시피 각종 선거 국면에서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은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천지가 통일교가 정치 사회적 해악을 미친 것에 비해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교 특검을 하면서 신천지는 빼겠다라고 하면 어떤 국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야말로 이렇게 극구 신천지를 빼자라고 한다면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의 훼손에 대해서 사실상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야말로 위헌정당 해산 사유입니다. 지난 주말에 나라 밖의 여러 사건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접하셨을 텐데 우리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확고한 결의 작전을 벌여 베네수엘라를 급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 압송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표면적인 체포 사유는 국제 마약 범죄 조직의 척결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해서 원유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번 작전의 목표가 베네수엘라 원유와 에너지 패권 장악 그리고 공급망 패권 장악을 통해서 국제 에너지 물가 통제에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서방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돈로주의, 이런 돈로주의가 최근에 미국의 NSS, 즉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공식화된 바 있는데요. 이런 돈로주의를 공식화해서 콜롬비아, 쿠바 등 주변 반미 성향 국가들에게까지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과 러시아 및 제3세계와 유럽 일각에서는 국제법 위반 주장을 하고 UN 안보리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국제법이나 주권 면제라는 규범보다 힘의 논리가 국제 질서를 좌우하고 있다는 엄혹한 현실, 다시 말해서 자국 우선주의와 더 나아가 어쩌면 신제국주의적 국제 질서로의 회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옳고 그름의 도덕적 판단에 매달리기보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 경제, 외교, 안보적 힘을 키우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관리할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국제 원유 시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의 안정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한편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 베네수엘라 재건 과정에서 인프라 건설, 정유 에너지 산업 등에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 역시 냉정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미국의 상황 관리와 베네수엘라 내부의 동력에 따라 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에 방문하십니다.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 특히 매우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정쟁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국익을 위해서 실용적으로 철저하게 함께 협조해야 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강력한 한미 동맹의 토대 하에 한반도를 둘러싼 복합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웃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관리하여 동북아 정세의 불안 요인을 완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입니까? 또한 한편 양국 간 물론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의 복원을 통해서 지금 침체되어 있는 국내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다. 이렇게 또한 평가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오판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북한에 대한 사전 관리 그리고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데도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섬세한 위기관리 외교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적 관리에도 일정 부분 기여함으로써 동북아 전체의 안보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덧붙여서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우크라이나전 종전 시 한로 관계 복원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이라는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이번 방중성과 실현 그리고 그것을 통한 실용 외교의 실현을 위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규범의 시대에서 힘의 시대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국제 정세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안보를 지키면서도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전략적 사고와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익 앞에 여야 좌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그리고 국가적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번영 이것을 위해 치밀하게 국제 정세를 분석하고 국익을 지키는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